안녕하십니까.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이 인정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이 어떠한 구조로 발생하는지 법률 규정을 기준으로 핵심만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법률상 처벌 규정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서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부정수급 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경우, 즉 사업주가 허위신고에 관여하거나 형식적인 퇴사 처리 등으로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단순한 행정상 위반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형사벌이 예정된 행위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노동청에서 처분을 받고 부정수급액의 한 배를 이미 납부했는데 그럼 벌금까지 다 낸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부과하는 부정수급액의 한 배, 두 배, 세 배 납부는 벌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징수금이라는 행정처분입니다. 즉, 고용센터나 노동청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제재일 뿐이고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벌금은 노동청이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간 경우에만 검찰이 벌금을 구형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여 선고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단계에서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을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여부는 부정행위의 내용, 부정수급의 횟수, 그리고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실업인정일 기준 부정수급 횟수입니다.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부정수급이 2회차 미만, 즉 1회차에 그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환수와 추가징수금 부과라는 행정처분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실업인정일 1회차 부정수급이라면 형사사건으로까지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진신고를 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미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하고 고용센터에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정리되는 것이 실무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과정에 사업주의 도움이 개입된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이 1회차에 불과하더라도 또 자진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형사처벌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부정수급 회차가 3회차 미만이고 부정행위의 성격이 고의라기보다는 착오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이 정리됩니다. 이때 검찰에서 구형하는 벌금은 통상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형사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일반 부정수급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명확하게 인정되거나 부정수급이 4회차 이상 반복된 경우에는 검찰에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형사처벌로 확정되고 그에 따라 형사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급자와 사업주 각각에 대해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구형되는 것이 원칙적인 흐름입니다. 즉, 부정수급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도움이 개입된 구조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만 실제 사건 중에는 사업주의 고의성이 부인되어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 판단과 수사 과정의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형사처벌은 단순히 부정수급을 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반복 횟수, 고의성 여부, 자진신고 여부, 그리고 사업주의 도움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같은 부정수급이라 하더라도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본인의 사안이 어떤 구조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민승기 노무사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